자, 이제 지금까지 다 벼의 식물체, 플랜트 형태를 다 보았죠, 그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벼를 한번 그려봐요, 지금. 30초, 15초 줄 테니까 그려봐요. 여러분들이 본 대로 그려봐요. 자, 다 그랬죠? 이제 15초 됐습니다. 자, 왜 그리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하나의 종자가 있었어요. 종자가 있어서 발화를 한다 했죠, 그죠? 발화. 발화라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종피를 뚫고 이 바깥 껍질을 뚫고 유건이든 어린 뿌리든 어린 싹이든 요하든 우리 눈에 보이게 출현하는 것, 나타나는 것을 발화 이렇게 말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발화 이후에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자라느냐 이거예요. 여기 처음에 나온 뿌리를 이제 종자근해서 종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처음에 나온 잎을 초엽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나오는 길쭉하게 아까 잎 봤죠? 그런 형태 작지만 이런 형태 칼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게 1엽이에요. 그 다음에 2엽은 요런 식으로 서프 모양으로 생겼다. 요게 2엽입니다. 2엽. 그 다음에 이제 또 길쭉하게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3엽이죠. 세 번째. 그 다음 요렇게 네 번째 잎이 나옵니다. 요게 4엽입니다. 네 번째 잎. 그러면 이 4엽이 이제 출현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주관이다. 맨 처음에 나온 거라고 요거라고 가정합니다. 여기 처음에 나왔다. 그러면 요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잎이 하나, 둘, 셋, 총 4개죠? 4개면 요 첫 번째 하나에 새로운 잎이 나와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잎이 2개죠? 잎이 2개 된 것을 뭐라 한다 했다? 분을이라 한다 했어요. 분을. 영어로 하면 틸러, 우리말로 하면 새끼 또는 가지 이런 말입니다. 소위 새끼를 친다, 가지를 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잎이 5개다. 5개 나오면 두 번째 나온 잎에서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새끼가 1개 치고 2개 치죠. 그러면 잎수는 몇 개예요? 5개죠. 5개인데 새끼 친 거는 2개죠. 그죠? 요것을 한 법칙으로 정해보자. 그러면 n-3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n이 잎의 수죠, 그죠? 잎의 수, 엽수 이렇게도 말합니다. 엽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새끼, 소위 분을 수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잎수가 8개다 하면 분을 수는 몇 개일까요? 응? n-3이니까 n이 8개다. 8이면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을이 몇 개다? 새끼 친 게 5개다. 이렇게 되겠죠. 대답 좀 하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여기 얘가 분을 몇 있고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다 라고 가정하면 좌우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편의상 썼어요. 자, 얘가 1번이 8개, 이제 잎이 전체가 8개 됐어요. 그러면 주관에서 나온 거는 몇 개다? 5개의 새끼를 쳤다. 내가 다 안 그랬지만,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요 잎이 또 새끼를 치는 거라. 여기서. 그럼 얘는 뭐예요? 7개가 되겠죠. 7-n이 되는 거예요. 그럼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3에서도 또 잎이 하나 더 나오면 n-3이죠. 그러면 6이라고 보면 6-3은 3개라. 그 다음에 4에서도, 그죠? 네 번째 잎에서도 또 새끼를 하나 치는 게. 그럼 5-3이 되는 건 2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약에 잎이 있었다. 여기 있었다. 하면 여기도 또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럼 5-4죠. 4-3은 1이죠. 그럼 총 합이 몇 개요?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얼마죠? 아니 간단하잖아. 몇 개? 6개지. 10개, 15개잖아 총. 그럼 분울수가 몇 개예요? 15개란 얘기야. 잎이 몇 개일 때? 잎이 8개이면 여기서 나온 잎이 8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염령이라고 합니다. 염령이 8이 되면 총 분울수는 15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죠? 그림 봤죠? 네. 유튜브 봤잖아. 네. 거기 보면은 분울수가 몇 개 정도 보이던가요? 분울수가 15개라고? 이삭수가 15개지. 분울수하고 이삭수는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삭이 15개 정도 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몇 개예요? 잎이 8개 나오니까 15개 확보가 다 돼버리죠. 열매 맺을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걸 말하잖아. 그죠? 그럼 이미 다 됐어.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보면은 초반에 얘가 잎의 출현 속도를 보면 초기에는 5일에 한 개의 잎이 나와요. 5일에 하나.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얼마 만에 나오느냐면 한 일주일, 7일에서 8일에 한 개 잎이 나와요. 완전히 속도가 다르죠? 초기에는 빠르고 뒤로 갈수록 늦다 이 말이야. 근데 말입니다. 이미 잎이 8개면 15개 우리가 원하는 최종 파이널에 이때 출소할 때 15개를 하자. 이 삭을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언제? 여기 15개 나온, 잎이 8개 나오는데 며칠 걸려요? 잎 하나 나오는데 5일 걸린다면 며칠 걸려요? 75일 걸려요. 맞나? 5일 걸리면 8개 하면 40일 아니고, 그렇지? 40일은 이미 발화된 상태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종자를 심어요, 이양을 해요? 종자로 심는 거는 직파라고 나중에 배워요. 주로 옮겨 심잖아. 이양을 하죠. 물에다 옮겨 심는 걸 이양이라 하고, 밭에다 옮겨 심는 것을 이식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다 트랜스플랜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양을 할 때는 몇 개 해요? 옮겨 심을 때. 요 어린 식물제 하나만 옮겨 심어요? 아니면 한 4개, 5개 정도 옮겨 심어요? 4, 5개 옮겨 심어요. 4, 5개 심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4, 5개 하면은 5개를 예를 들어서 심는다 하면 잎이 각 3개씩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15개 되잖아. 그렇잖아. 3 곱하기 5니까 15개 되잖아. 그러면 잎이 3개씩 나오는데 시간이 여기서는 뭐 평균 6일 걸린다 치자. 그럼 며칠 걸려요? 옮겨 심고 나서 3, 6, 18, 16일이잖아. 16일 만에 이삭이 맺히는 15개를 확보를 다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만생종은 생육기간이 얼마나 했어요? 복습 안 하지? 107, 80일, 중생종은 거의 150일, 조생종은 120일, 130일 정도 얘기했잖아. 그죠?
아니, 복습 안 하면 안 돼. 군대 갔다 와서 안 그래도 다 잊어먹고 있는데 너무 하는 것 같다. 이번 중간고사는 상당히 어렵게 낼 거니까 각오들 하라고. 됐죠? 그러면 18일, 20일 안에 이미 열매를 맺을 분을수가, 새끼수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는 의미가 없잖아. 영양생장 기간이 적어도 150일 만생종은, 그죠? 신장기 빼더라도 12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유목이 못 키우는 기간 30일 빼더라도 90일 자라야 되는데, 새끼를 치어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키우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봅니다. 여기까지 새끼를 많이 쳐서 우리가 필요한 새끼는 15개는 여기서 이미 확보됐죠. 자, 여기 종자를 파종해서 모짜리 기간 했죠, 그죠? 모짜리 기간. 모짜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발화해서 요렇게 하나의 완성된 식물체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게 보통 우리가 중모라고 하는데 중모는 30일 정도 걸려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뭘 합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이식을 하겠죠? 그래서 논에 옮겨 심는 데서 이양이라고 한다, 그죠? 이양, 트랜스플란팅을 합니다. 그러면 하면 여기 이 이론에 의하면 한 20일이면 이미 여기 15개가 분할이 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이게 나중에 파이널 우리가 수확할 때에 이삭수하고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후에 나는 이런 분할들은 과연 뭐냐? 얘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분할수가 대단히 많으면, 엄청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삭이 전부면 분할수가 자, 한 50개 됐다. 여기는 이제 15개 마무리 됐다. 여기는 30개 됐다. 자, 이렇게 분할수가 많아지면은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봐요. 쓸데없는 에너지. 응? 쓸데없는 에너지. 쓸데없다. 쓸데없는 에너지 쓴다. 그죠? 또 에너지 소비, 에너지 낭비죠. 그죠? 또 좀 크게 이야기하자.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진다. 도복, 쓰러짐, 그죠? 우리 전문용어로 도복이라고 합니다. 쓰러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분할수가 많으면 연약하게 자라잖아. 우리 콩나물 키울 때 많이 놓잖아. 알맹이수가 많잖아. 그러면 아주 연약하게 부드럽게 크잖아. 그거 똑같아요. 또 새끼를 많이 치면 분할수가 엄청 많다 이거지. 아까 봤죠? 배워봤죠? 그거에 한 2배, 3배 정도 분할이 많다 하면 생산량. 그건 갤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갤론은 생산량이 뭐 한다고? 많아진다. 좋았어. 수량이 많아진다. 좋았어. 그렇게 일단 얘기하자. 이거 좀 지우자. 수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수확할 때 이삭수가 15개가 아니고 더 많아진다 이 소리죠? 이 얘기죠? 그러면 배로 좋다. 30개의 이삭을 확보했다. 요것은 몇 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삭이 15개, 요거는 30개. 2배로 늘어났죠? 그럼 수량이 2배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단점? 병충해에 취약해져.
병해충에 취약하다.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밀집돼서. 그러니까 밀식된 게 원인이잖아. 밀집해 있잖아. 그러면 원리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습도가 습도가 높아지면 왜냐면 표피가 연약해져. 연약해지고 또 병원균들이 어떻게 됩니까? 번식을 잘하겠죠. 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후덥지근하잖아. 그러면 어때요? 고온 다습하면 엄마가 빨래 드럼 세탁기는 비싸서 못 사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빨래 널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꾹꾹하게 안 마르죠? 잘못하면 곰팡이 피잖아. 그런데 드럼 세탁기, 이게 드럼 세탁기 얘기해야 되나? 드럼 세탁기를 구입을 해서 딱 소위 아주 뽀슬뽀슬하게 건조하게 딱 건조를 시켜서 딱 옷장에 넣어 놓으면 깨끗해지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곰팡이도 피고 병해충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벼 재배에서 밀식해 있다 하는 말은 여기 빽빽하게 많이 자란다면은 일단 빛이 잘 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에만 빛을 일부 받겠죠. 그러니까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어때요? 살균 작용이 안 됩니다. 병해충이 있어도. 그 다음 두 번째, 바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말 좀 그렇고 잘 못 통하겠지. 그죠? 그럼 잘 못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습도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 생리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CO2 농도가 높아야 광합성을 잘해요. CO2 농도가 낮아야 광합성량이 많아져요. 높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바람이 안 통하니까 여기는 420 ppm인데 여기는 이미 광합성을 했죠. 그러면 한 100 ppm 밖에 안 돼. 그러면 광합성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잎이 황화되고 제대로 못 자라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지나치게 분울수를 40개, 50개 하면은 수량이 많을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광합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걸리고 또 연약하게 웃자라니까 더보기에 문제가 되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분울수를 지나치게 늘리지 마라. 그러면 몇 개가 적당한데 하면은 15개를 목표로 하면은 한 25개 정도는 필요하더라. 왜? 하다 보면은 좀 죽는 애들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25개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어요. 20개일 수도 있고. 얘들이 요 20개가 분할이 되었지만 실제 15개가 남는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여기 살아남은 애들 있잖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애들은 뭘 한다? 광합성을 하겠죠. 해서 나중에 여기 이삭이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출석이 때. 이삭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가 헌신해가면서 죽어가면서 양분을 광합성한 걸 여기에 이삭에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한 알이 미랄이 썩어서 새 생명을 만들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것은 15개의 이삭을 만들고자 하면 15개의 분할만 하면 아주 이상적인 그걸 소위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20개나 20 몇 개 정도까지는 용납된다. 허용이 된다. 단 여기 아까 같이 문제가 일어났던 에너지 낭비라든지 서러짐 도복이라든지 수량 감소라든지 병해충 문제라든지 이런 데 문제만 없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15개의 새끼를 쳐서 15개의 이삭을 만들면
얘가 자라는데 필요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 뭘 먹고 자라요? 배가. 여러분들은 아침에 여기 뭐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지? 그럼 밥이 양분이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U. 그죠? 근데 얘는, 그 벼는 그거 안 먹고 자랄 수 없잖아. 뭘 먹고 자라요? 양분을 먹고 자라겠지. 지난 시간에 16대 원소 했죠? 거기에 규소의 중요성까지 했죠? 대답이 너무 약하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분울이 몇 개예요? 몇 개라 했나? 50개라 했죠. 15개 합니다. 거의 3배의 양분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럼 양분을 여기 예를 들어서 양분을 10을 준다 하면 요 15개 만드는 데는 50개 만들려고 하면 양분을 30을 줘야 돼. 그 양분 20은 우리가 비료라고 표현하죠. 양분 20은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료 준다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죠. 노동력. 그건 뭐예요? 비경제적인 농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얼 타입으로 15개 딱 만들려고 하면 분을 써도 15개 정도 만에 한 20일 만에 딱 분을 한 거 확보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 그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하면 노벨상 바로 받지. 그걸 일명 뭐라고 한다? 효과가 있는 여기까지. 열매를 맺는 분을을 뭐라 한다? 효과가 있다 하면은 유효 있을 유자 효과 있다. 그죠? 유효 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얘들 뭐예요? 입만 무성하게 하고 에너지만 소비하는 열매를 못 맺는 이런 애들은 뭐예요? 효과 없죠?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지, 효과 없다는 유자 반대, 없을 무자. 무효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최고로 경제적인 농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무효분을 일단 줄여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갑니다. 자, 우리가 분할을 한다는 것은 요 지우고 가자. 분할을 한다는 것은 일단 양분이 공급되어야 된다 했죠. 그죠? 양분이. 그런데 양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범지구적으로 보면 배를 어디서 재배해요? 논에서 재배하죠. 밭에 재배하는 거 일단 제쳐놓고 현재 논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네, 땅이 있고 물이 있겠죠. 그러면 밭에서 재배하는 거 차이가 이게 있다. 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관수를 한다 또는 물을 댄다 관계. 영어로 하면 이리게이션 이렇게 말해요. 이리게이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하느냐요? 벼 재배하는데 밭에 재배해도 되는데 왜 관계를 할까? 잡초의 성장을 막기. 첫째, 잡초 방제.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조절. 온도 조절. 세 번째, 유해한 해충을 막기. 응? 병해충 방제. 근데 요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돼.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 또 뭐가 있었고? 자, 잡초 방제를 한다. 물 대니까. 그 다음 온도 조절하더라.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는 한다 하는데 요거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또 물 속에 미네랄 같은 온도. 물 속에 있는 양분을 자연적으로 공급해 준다. 그건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천연 비료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밭에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 또는 농민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 뭐예요? 내가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잡초 방제죠. 아, 미국의 저 텍사스나 이 캘리포니아 가면 어떤 노래가 있느냐 하면은 멕시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거의 노동은 멕시칸들이 거의 하니까 내가 이 잡초 뽑고 일하다가 허리 다 휘가지고 골병 들었네. 이런 노래가 있어. 아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뭐 하다니. 잡초 뽑다가 골병 들어서 죽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잡초 방제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논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 잡초가 거의 발생을 안 해. 물론 수성잡초가 있어요. 있긴 하지만 밭에서 재배하는 거에 비하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잡초 뽑다가 허리에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물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화학 비료가 없었어요. 화학 비료가 없으니까 어때요? 천연 공급으로 물 속에 있는 양분을 벼에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자, 물이 있는 조건하고 물이 없는 조건이 있다. 그죠? 이제 온도가 낮에 30도씨다. 똑같이 30도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밤 온도가 바깥에 대기 중에 15도다 하면 야온, 밤 온도가 여기하고 여기 비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한 10cm 됐다 가정하면 얘는 물이 없고 물 온도가 아니 지금 낮의 온도가 30도씨였고 야온이 15도씨다 그러면 밤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여기 물이 있으면 15도보다 높습니다. 어? 15도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높겠지. 그러면 한 18도 정도 되겠지. 예를 들자면. 그럼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은 더 빠르게 지금 대기 중에 한 우리가 가슴 높이 1.2m 높이에서 보통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15도씨면 냉기는 차가운 바람은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그럼 여기는 한 13도씨 정도 되겠지. 더 낮죠. 그러면 벼는 고온성 작물입니까? 저온성 작물입니까? 여름에 재배하니까 당연히 고온성 작물이다. 그 온도가 지나치게 13도씩 이라면 뭘 입는다? 추위에 피해를 입는다. 그걸 냉해 이렇게 부른다. 냉해를 입는다. 자, 조금 더 갑니다. 냉해를 입는데 다 젖혀놓고 어느 때, 생육 중에 어느 때 가장 온도가 낮으면 피해를 많이 입을까요? 신장기 때 신장기 때. 신장기 때 왜? 어? 신장기 때 뭐 때문에? 아, 그냥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시험 치면 다 까먹어. 중간고사 이제 3주 남았잖아. 그죠? 외워가지고 시험 칠 생각 하지 마.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용어고 다 정립이 돼. 왜 신장기 때 온도가 낮으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볼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왜 냉해를 가장 많이 받을까? 이삭을 해야 돼가지고 에너지 많이 나와요. 이삭을 뭐 해야 된다? 출수 해야 돼요. 절반은 맞았어. 출수를 해야 됐어. 그런데 이삭이 처음에 출수하기, 이삭 폐기 며칠 전부터 만들어져요? 30일 전. 그래, 30일 전. 30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유수가 분화가 되기 시작해. 개수가.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 분화. 그 다음에 유수가 형성돼.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유수 분화기는.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여. 뭐 엄청난 돋보기 한 1000배 정도 같으면 보이겠지. 돋보기가 1000배가 있나? 10배가 최대 아니에요? 어쨌든 분화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왜? 0.1에서 0.5mm 정도밖에 안 돼. 그 미사기 딱 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데서 제로에서 한 10일 정도까지 보면 돼요. 뭐 길어야 10일, 한 5일 정도에서 거의 분화가 다 돼. 그 다음에 한 5일 또는 10일에서 한 15일까지 이때는 형성, 개수가 나달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 분화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개수가 나중에 이렇게 개수가 되죠? 이렇게 결정 나는 게 한 5일에서 한 15일 사이 결정돼. 분화가 시작되고부터. 그러면 출수로 보면 거꾸로 역산하면 되겠죠. 얼마? 15일에서 25일 이 사이. 이삭팩이 15, 25일 사이에 유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만들어져요. 알맹이 개수가. 그럼 이때 온도 편차가 높으면, 예를 들어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에는 되게 춥다 하면은 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렇잖아. 사람도 엄마가 임신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민감한 시기잖아. 태아가 몸속에 있으니까. 그죠? 어린 새 생명이 여기 탄생하는 시기야. 유수 분화가 되는 요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밤낮의 온도 차를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물이 담수를 해놓으면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 이삭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철저하게 물 관리를 최소 7, 8cm로 심수 관리 깊게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자,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물을 대물에서 효과가 뭐였다? 첫째, 잡초 방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과거로 보면 양분을 천연적으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 기능을 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더라. 그러면 벼를 재배하는데 물을 대는 것은 필수다 하는 거죠. 근데 병해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뿌리 발육이 좀 못해. 약해. 그래서 밭에서 재배하는 게 수량이 훨씬 많고 생육도 훨씬 좋아. 단, 질소를 많이 흡수하겠지. 뿌리 발육이 좋으니까. 그죠? 그럼 수량이 많겠지. 그럼 밥맛은? 밥맛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2학기 때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지금은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반드시 대야 되죠. 벼 재배하는데. 그래서 산과들의 과거의 논이 뭐 저기 소위 산 해발고도 뭐 500대는데도 벼를 재배했단 말이에요. 물을 가두고 그 일명 천수답이지. 하늘의 빗물에 기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벼를 재배했던 게 우리의 과거 역사입니다. 지금은 그거 하라면 아무도 안 하지. 뭐예요? 뭐 과수 심고 뭐 다른 거 하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변했다. 그러면 지금은 물을 완전히 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걸 이제 일명 수리 안전하다 해서 안전답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물을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 수리 안전한 논이다 해서 답이다. 수리 안전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늘의 빗물에 의존하는 것을 하늘, 천, 물수, 하늘의 물에 기대하는 논이다 해서 천수답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물을 대야 되잖아. 물을 대야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따뜻해지고 있어요. 뭐 따뜻해지고 있다. 우리말 아주 좋은데 참 그래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이잖아. 그러면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영어로 하면 글로벌 워밍을 넘어서 글로벌
버닝 시도록 하고 있다, 타고 있다, 나는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지금 지구는 위기입니다. 지구가 위기가 인류의 위기입니다. 자, 한번 심플하게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 우리 산업혁명 이전에 CO2 농도가 280 ppm이었어요. 그럼 지금 420 ppm입니다. 그럼 온도는 그때 비해서 1.5도씩 상승했어요. 그럼 이 추세로 가만히 놔두고 가면은 한 600 ppm까지 간다 하면은 태양에서 오는 빛,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 이것들이 대기 바깥으로 못 나가죠. 그러면 뭘 형성한다? CO2가 뭉쳐서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버려요. 그럼 복사된 일이 전부 갇혀. 그럼 온도가 한 5도씨 정도 높아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비가 온다. 비가 어떻게 와요? 첫째, 비가 온다 가정. 비가 어떻게 와요? 뭐 때문에 비가 와요?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 물 분자가 응축되어서 비가 내리는 거죠. 온도가 높을 때는. 겨울에는 눈이 내리죠. 그럼 그 개들이 물 분자가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지표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 표면도 있지만 주로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해수면 또는 강 이런 데서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더 많이 증발되겠죠. 정산이 아니고 증발되겠죠. 그러면 대기 중에 공기 속에 H2가 더 많아져. 많아지면 비가 계속 내리겠죠. 온도 높아지면 어때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바람은 어디서 옵니까?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나중에. 그렇지. 바람은 그렇게 불죠. 그런데 바람이 형성되는 것은 바다에서 또는 강물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낮은 온도가 낮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어때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라면 끓여봐요. 라면 끓인다고 물 끓여봐요. 막 끓잖아. 그죠? 그 전기가 하늘로 다 가잖아. 그러면 밑에서 막 끓어사잖아. 그러면 어때요? 바다가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끓는다 이 말이야. 끓으면 그게 어디로 가요? 바람이 막 엄청 세게 만들어지겠죠. 태풍이 끊일 날이 없고 바다 해수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요 정도였던 것이 이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해안가 저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주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 인간이 살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류가 피라미드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데는 인류가 가장 먼저 살 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인류의 위기입니다. 이게 이 위기예요. 화분 매개곤충이 없어서 수정이 안 이루어져서 생물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한다? 사막화가 되고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이런 것들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대면은 이런 장점이 있었다. 그죠? 잡초도 방지하고 비료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벼 생육의 수량도 많이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물을 대고 벼 재배를 하니까 이 현기 조건에서 이 현기 조건, 자 물이 있으면 이 아래 조건은 현기라고 합니다. 현기는 영어로 하면 unaerobic condition이 되는 거예요. un은 not이란 뜻이죠. aerobic은 산소가 있는 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기 조건이 되면은 여기에 메탄 CH4죠. 메탄을 만들어내는 메탄 생성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그럼 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메탄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논에서. 그럼 메탄은 뭔데? CO2 갖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CO2끼리 막 뭉쳐서 이렇게 비닐 피복한 것처럼 됐다 했는데 그 메탄은 CH4는 뭐 하는 애냐? 얘는 CO2보다 28배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효과를. 그러면 논에서
배 재배한다고 물 대는 게 이렇게 좋았는데 메탄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럼 배 재배할 때 이제 물 대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답이잖아. 그러면 잡초가 너무 발생해. 그 비료도 많이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배 방식을 바꾸고. 재배 방식을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답이 있어. 아까 쓸데없는 무효분을 얘기를 했죠. 유효분을은 언제쯤이면 완성이 된다 했어요. 옮겨 심고 20일, 늦어도 한 달 정도 안에는 유효분을이 완성이 된다 했죠. 아, 그렇잖아. 그러면 자, 배를 옮겨 심을 때 이만큼 키가 20cm다 하면 한 달,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나면 6월 1일이다 하면 한 달 지나면 7월 1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7월 1일 되면 여기 6월 20일 되면 여기 착근기, 활착기라고 있어요. 옮겨 심었다고 바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활착하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뭐 5일에서 일주일인데 5 내지 7일인데 요 기간을 빼야 됩니다. 옮겨 심고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요게 6월 10일부터 스타트 했다 하면은 얼마예요? 20일이면 6월 30일이죠? 그죠? 그 6월 30일까지는 유효분을 열매를 맺는 15개 요 분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 무효분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새끼 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무효분을 많이 하니까 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병해충 많이 발생하고 도복 문제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새끼 많이 치지 마라. 해서 그러면 새끼를 덜 못 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양분을 공급 안 해주면 되겠죠. 그 양분은 땅속에 있는데 뭘로 통해서 거의 흡수해요?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죠. 그는 물이 있어야 거의 흡수하죠. 양분은. 그래서 물을 떼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자라는 한 중간쯤 시기에. 그래서 이걸 일명 중간낙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한 2 내지 3주간을 물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덜 친다 이 말이죠. 쓸데없는 무효분을은 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기에만큼은 적어도 뭐 한다? 메탄 발생이 줄어든다. 산화 상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메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지구를 지키는, 지구가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일에 크게 기여를 하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한 30% 정도 메탄 발생을 줄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되더라. 근데 어린 이삭이 분화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이 신장계에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아까 했잖아. 그래서 이 이후에 출수 이후부터 등수할 때까지 물을 얕게 걸러대기. 그러니까 한 5일 정도에 한 번 뗐다가 또 그대로 놔뒀다가 5일 간격으로 뗐다가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빠지고 하니까 요거 합치면 한 30% 정도 또 메탄 발생이 줄어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60% 정도 메탄 발생을 줄어드니까 지구 온난화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논에서 하는 게 한 1.5% 됩니다. 1.45% 정도 되죠. 그 다음 축산입니다. 가장 많은 게. 어쨌든 이렇게 1.5% 중에 거의 60%를 줄이니까 얼마만큼 줄였다? 약 0.7%, 8%를 줄이는 효과를, 혁혁한 성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 방안이 되겠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걸 농민분들이 가서 일일이 물 빼고 하면 힘들잖아요. 요즘 전부 고령화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 이해하겠죠? 대답 좀 하자.
자,